자, 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물적 손해나 비용 손해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내가 나한테 입은 손해가 아니라 내가 뭐 어떤 다른 사람이나 뭐 다른 어떤 주체에게 어떤 피해나 손해를 준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그 경우에 이를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 그러한 어, 이 메커니즘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이게 이제 대인, 대차, 대물, 그런 것들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줌으로 인해서 그것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 보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어, 배상하고 보상은 조금 다릅니다. 배상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물어주는 게 배상이고요. 뭐 어떤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 이렇게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혹은 뭐 어떤 상을 주는 거, 이런 건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배상하고 보상이 조금 다르다. 근데 여기서는 물어주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물어주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상. 자, 그러면 해상보험에서의 배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자동차가 사고 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충돌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선박과 선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이 어떤 뭐 배들이 무슨 뭐 옛날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쇳덩어리로 만드는데 그렇게 무거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가 충돌을 한다면, 혹여 그게 부딪히는 게 선박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청난 그 해상 구조물을 하고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것들이 충돌을 한다고 보세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겠죠. 뭐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환경피해도 엄청 발생을 하는데 엄청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대방 선박이나 상대방 선주, 운송인 이런 사람들한테, 혹은 그 선박의 하물을 적재한 하주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어, 물어주는, 그것을 물어주는,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협회 적하 약관에 또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에는 크게 나눠 봤을 때 일반적이란 표현 자체가 이게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아니라서, 우리가 육상에서 도로에서 그 공도에서 자동차들이 부딪히고 사고 나는 거는 굉장히 뭐 하루에도 몇십 건씩, 한국으로 한정하더라도 전 세계로 쳐도 뭐 수백 수천 건이 일어나겠죠, 교통사고. 근데 해상 교통사고는 그렇게 많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지구상에 다니는 자동차의 수와 지구상에 다니는 대형 상업 선박의 수가 다르기도 하고, 일단 도로라는 굉장히 제약적인 공간에 비해서 배들도 뭐 물론 항로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넓이나 규모가 훨씬 크고 넓죠. 그래서 배와 배들이 충돌하는 이벤트라는 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박이 배와 배가 부딪혀서 났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쌍방과실 충돌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선박과 선박의 충돌과 관련되어 있는 협회 적하 약관. 우리 아직 협회 적하 약관 안 배웠어요. 해상보험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적하 약관 배울 때가. 어쨌든 이 협회 약관에 이 두 가지 형태의 충돌 책임에 대한 배상 보상 약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위치하고 있는 바가 달라요. 첫 번째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은 협회 선박 약관에 있습니다. 이 협회 선박 약관이란 거는 선박, 그러니까 배를 운용하는 뭐 선사나 운송인이 선박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을 협회 선박 약관이고,
쌍방가실 충돌 약관은 협회 적하 약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강의 초창기부터 얘기했던 것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카고 인슈어런스, 화물에 대한 보험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말 그대로 내가 배를 운영하는 주체다. 그런데 내가 다른 선박이랑 충돌했다라고 하면 적용되는 것이 1번에 있는 4번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이고, 내가 쉽게 말해서 화물을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수입하려는 화물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들었다. 근데 그 배가, 그 내가 화물을 적재한 배가 다른 선박하고 충돌이 났다. 그럴 때 적용하는 게 쌍방가실 충돌 약관, 협회 적하 약관에 있는 협회 적하 약관에 있는 제 3조 쌍방가실 충돌 약관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입니다. 보험자가 충돌 시에 피보험 선박 자체, 그러니까 내 차도 박살 나죠. 남의 차 박으면 내 차도 박살 나듯이 피보험 선박 그 자체의 손해뿐만 아니라 이 선박 나의 어떤 가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상대방 선주에게 입힌 선박이나 화물, 뭐 배가 부서지면 배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배 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도 같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렇게 됐을 때 선박이 동력을 상실하거나 운용을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화물이 파손되어서 운임을 해소할 수 없거나 등등으로 운임 손실, 운임 해소를 못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취지의 약관입니다. 근데 앞에 분수로 4분의 3이 달려있어요. 75%를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 피보험자인 선주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의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물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여전히 그 선주고요. 이 선주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급 중에서 4분의 3, 75%를 보험회사가 선주에게 보상한다는 게 이 4분의 3 충돌 손해책임 약관입니다. 왜 75%냐? 왜 4분의 3이 붙어 있냐를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단번에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집단에서 이런 법률을 제정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오랜 기간의 간섭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걸 설명하는 이유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선박은 규모가 자동차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뭐 제가 예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봐야 뭐 10억, 20억 이렇게 하지만 선박은 기본적으로 1000억이 넘어갑니다. 새롭게 만드는 그런 선박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1000억, 뭐 많게는 뭐 특수 선박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억 가까이도 하는 대형 선박들이 있는데, 그거는 배 자체의 가격만 그렇죠. 배 안에 여러 개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화물도 엄청난 가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배 한 척,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컨테이너선 하나의 그 경제적 가치라는 게 모르긴 몰라도 기본적으로 뭐 3천억 뭐 이렇게 할 겁니다. 30억이 아니고 3천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선박이 뭐 사고가 나서 충돌이 돼서 전손이 났다든지 아니면 큰 분손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 배상액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보험자들이 이것을 인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보험자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형태로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재보험도 하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너무 커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피보험 선박의 가치가 3천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대해서 뭐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전액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 금액이 3천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도라는 게 나오죠. 한도라는 게 이게 보험자 입장에서 이것을 뭐 책임져 줘야 되는 어떤 한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 선박이 다른 선박을 부딪혀요. 그러면 그 선박의 가치도 있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선박과 선박이 충돌을 했는데 기름이 유출됐어요. 그래서 기름이 해양 오염 사고를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이 걸려 들어옵니다. 예, 그럼 그거 다 대응해야 되고 물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자차 보험의 경우에는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는데 대차나 이런 것들, 특히 요새는 길거리에 외제차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5억 그 대차의 그 배상 한도라는 것을 뭐 5억으로 할 수도 있고 10억으로 할 수도 있고 이 특약을 맺어서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다 약정을 하는 거죠. 상대방 선박에 대해서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내가 물어줄 때 5억이 리밋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대차 배상의 한도는 내가 보험에 드는 피보험 목적물의 보험 금액하고는 별도의 이슈예요. 이거는 내 차는 3천만 원짜리 차면 3천만 원에 대해서 보험 들었으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3천만 원이지만 내가 들이받은 차가 뭐 3억짜리다. 그러면 보상 한도를 5억으로 설정했어 혹은 3억 그 이상으로 해야 보험회사가 3억의 보험금 배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보험 금액의 4분의 3 이슈가 아니라 배상액의 4분의 3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규모의 경제가 큰 선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고, 뭐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줘야 되는 배상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일개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75%만 해준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75%만 해주면 남은 25%는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선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의 수업 끝날 때쯤에 공부하게 될 선주협회 P&I 클럽이 있습니다. 선주 상호협동조합, 선주 상호조합. 한국에도 이제 한국 P&I가 있는 KPNI라고 합니다. KPNI. 그런 데서 선주들끼리 운송인들끼리 서로 각출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험회사 상관없이 배주인들끼리 배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자체적인 어떤 작은 풀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상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죠. 대형 회사이거나 대기업이거나 뭐 엄청난 부자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호 출자를 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운영하는 주체가 뭐 그것이 선사가 됐든 선주가 됐든 다른 선박하고의 충돌을 일으켜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 자, 밑에 쌍방가실 충돌 약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적하 약관입니다. 이거는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수출 화물을 그 보험회사의 수출 화물이나 수입 화물을 보험회사에 보험을 드는 경우에 카고 인슈런스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화증권의 쌍방가실 충돌 조항에 의해서 피보험자인 하주가 자기 선박의 선주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한다, 규정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선화증권이 나와요. 뜬금없이 우리가 해상보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선화증권, 그 선화증권이에요. 맞아요. 빌 오브 레딩입니다. 빌 오브 레딩에 쌍방가실 충돌 조항이라는 게 있대요.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쌍방가실 충돌. 그래서 선화증권에도 쌍방가실 충돌이 있고요. 협회 적하약관에도 쌍방가실 충돌이 있어요. 같은 이름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많이 다르죠. 어쨌든 자, 그 조항에 의해서 피보험자인 하주가 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 협회 적하 약관 3조라는 게 화물보험이라고 했죠. 카고 인슈어런스라고 했죠. 그래서 하주가 이 보험을 드는데 하주가 자기 선박 선주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있대요. 자, 분명히 이것도 충돌이잖아요. 배와 배가 충돌을 했는데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응? 이런 생각이 들죠. 배 사고는 선주가 냈는데 왜 하주가 선주에게 돈을 지급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겠대요. 적하보험인데 적하보험에 든 하주가 자기가 탄 배의 선주한테 돈을 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 내야 되는 돈을 보험자가 대신 내주겠다는 내용이 협회 적하약관 제3조에 있는 쌍방가시 충돌 약관의 내용이에요. 뜬금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도대체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가 상대 선주로부터 배상받은 금액 중에 자신이 적재한 적재선의 가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운송인이 청구하게 되면 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배에 화물을 실었어요. 그 배가 다른 선박하고 꽝 했어요. 그럼 다른 선박에 있는 사람은 대물에 대한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이제 대차 대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뭐에 따라서 위에 있는 협회 선박 약관 제8조의 4번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에 따라서 내가 적재한 화물이 실려 있는 선박을 들이받은 선박의 선주가 나한테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그 금액 중에서 가실 비율을 따져본대요. 여기서 말하는 가실 비율은 뭐 유튜브 같은데 요새 뭐 그런 팁이 있죠. 뭐 한문철 팁인가 뭐 그런 거죠. 교통사고 나면 몇 대 몇, 뭐 8대2, 7대3 그런 거잖아요. 누가 더 잘못했느냐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해상 교통사고도 그게 있어요. 해상 교통사고도 이 가실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실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화물을 적재한 선박의 비율 있죠. 상대방이 꽝 했는데 그래서 상대방 선주가 나한테 돈을 줬는데 내 화물이 실려있는 이 선박도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쌍봉 가실이니까 100대 0은 잘 없어요. 해상사고도. 그래서 이 내가 화물이 실려있는 선박의 잘못한 비율에 따라서 가실 비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잘못한 놈 운송인이 나한테 청구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라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 생겨나기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자, 보통 이런 통상적인 경우죠. 선박이 있고, 그 선박에 화물을 실은 하주가 있고, B선박도 있고, B선박에 화물을 실은 하주가 있고,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선박에 한 하주만 있다고 칩시다. 이 실제로는 뭐 18,000 TU 컨테이너선처럼 수만 명의 하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하잖아. 지금 단순화 시켜서 배 한 척에 배 하주 한 명, 배 한 척에 하주 한 명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선박이 꽝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실 비율이란 게 있죠. 뭐 6대4가 나올 수도 있고 7대3이 나올 수도 있고 8대2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복잡해지니까 그냥 깔끔하게 5대5로 합시다. 5대5라고 하는데 자, 영국의 경우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영국의 경우. 이거는 영국의 간습이에요. 자, 쌍방의 가실의 충돌의 결과로 각 선박의 적하에 손해가 생긴 경우 각 선박의 하주는 상대방 선박의 가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A 선박과 B 선박이 꽝 해가지고 A 하주도 손해를 보고 B 하주도 손해를 입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 하주가 입은 손해의 책임 제공자가 이 사람들의 가실 비율이 5대5라고 한다면 A 선박의 선주도 50% 책임이 있고 B 선박의 선주도 50%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B 선박의 선주가 50%, 그러니까 A 하주 입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100이라고 치면 그 손해액 중에서 100의
절반인 50을 B 선박의 선주가 물어줘야 되고요. 나머지 50을 A 선박의 선주가 물어줘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항해 가실에 의한 면책 적용에 의해서 자선의 하주에게는 면책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항해 가실로 인한 면책인데 이게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선화증권에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선화증권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진 서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주와 하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화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근데 선화증권에는 여러 가지 약정들이나 약관들이 들어가요. 그 수많은 약관들이나 약정에 그게 보통 헤이그 비스비 룰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데 그 헤이그 비스비 룰에 뭐가 있냐면 항해 가실에 의한 면책입니다. 그게 항해 가실에 의한 면책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선주는 선장이나 선장, 선원, 도선사의 가실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하주에게 면책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항해를 한 도중에 선장이나 선원이나 도선사는 항구의 입항을 돕는 사람이죠. 파일럿이죠. 선장, 선원, 도선사의 가실로, 잘못으로 인해서 하주에게 보상, 뭐 어떤 가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주에게 보상하지 않고 면책된다. 누가 면책된다? 선주가 면책된다. 그게 항해 가실에 의한 면책입니다. 그게 헤이그 비스비 룰에 있어요. 선화증권 통일에 대한 규칙이죠. 헤이그 비스비 룰. 지금은 우리가 해상보험 시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선화증권에 있는 뭐 그거는 뭐 다른 수업에서 우리가 뭐 운송론이나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있어요. 선화증권 안에. 그래서 자신이 그러니까 그 선박의 선주가 그 선박의 하주에게 보상을 안 하고 면책을 된다는 거예요. 그 선화증권 규정으로 인해서. 사실 이거 해상에서 충돌 사고가 났다는 게 뭐 선장이 됐든 선원이 됐든 배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일종의 교통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장이 잘못했겠지. 선장이 졸았거나 뭐 지도를 잘못 봤거나 뭐 교신을 안 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선박하고 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선장의 잘못에 대해서 선주가 책임질 수 있느냐? 선주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 택시 기사님이 물어주시거나 택시 기사님이 보통 택시를 운전하려면 그것과 관련돼서 보험을 듭니다. 택시 회사를 통해서 들든 개인 택시면 개인 택시 조합을 들든 택시 회사를 통해서 보험이 드는데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거지 택시 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보상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뭐 비유를 하자면 완전히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돼서 근데 선화증권이라는 거는 내가 내 화물을 그 배에 실으면서 그 배의 선주와 내가 체결하는 거지 다른 선박의 선주하고 내가 맺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 하주와 B 선박의 관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도 없죠. A 선박과 B 하주 사이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 관계에 있어서 요렇게의 관계에 있어서는 면책이 적용이 돼요.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A 하주 입장이 돼 보면 내가 입은 손해가 100인데 사고로 그 중에서 책임이 있는 게 B 선박의 선주가 50% 책임인데 요 부분 50%에 해당되는 50은 제로부터 배상을 받고 나머지 50 이거는 A 선박의 선주가 잘못을 했는데 얘가 뭐 선화증권에 있는 어떤 조항을 들고 들어오더니 면책된다 그러면서 안 물어줘요. 그럼 어떡하냐? 나는 50%밖에 보상 못 받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A 하주는 뭘 들어요? 해상보험을 들거든. 해상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A 선박의 선주가 자신이 면책이라고 주장해서 보상하지 않는 이 부분은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주 입장에서 A 하주 입장에서 내가 100의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해의 50은 B 선박의 선주로부터 배상을 받고 손해배상 받고 나머지 50은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게 영국의 판례예요. 영국의 입장. 그렇게
영국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들이 영국의 법과 관습을 존중하는 뭐 준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갔겠죠. 예. 근데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죠. 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독립전쟁 통해서 독립을 했는데 영국과 미국은 그 뿌리가 사실 같지만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랑은 다르게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영미권으로 묶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것도 사실 판례에서 비롯되는데 어떤 재판이 일어났겠죠. 쌍방가실로 인해서 이런 충돌이 났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A 하주 입장에서 A 선박의 선주가 자신한테 뭐 선화증권을 들이밀면서 뭐 면책된다, 보상 안 해준다라고 하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미국의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겠죠. 그래서 미국의 판사님이 어떤 판례의 판사님이 뭐 그 판례까지는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양쪽이 책임이 있는 이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해양 교통사고가 났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가 A 선박 각각의 선박의 선주가 양쪽 선주가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그 연대 책임이란 게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을 하면 그 그룹이 전체가 다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보증도 연대 보증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돈을 안 갖고 도망가면 내가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시죠.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십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대 책임이에요. 그 연대 책임. 쉽게 말해서 A 선박의 선주 입장에서는 선화증권의 유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A 선박의 선주는 A 하주에게 선화증권을 기초로 해서 항해가실 면책을 주장할 수 있어요. 면책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인 거죠. A 선박의 선주가 나한테 배상을 안 해. 면책이랍시고 안 해. 그러면 A 선박의 선주와 연대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B 선박의 선주한테 가는 겁니다. B 선박의 선주한테 따지는 거죠. 당신이 이 사고의 책임 가실 비율은 50%만 있는 걸 알아. 하지만 A 선박 선주와 당신은 연대 책임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면책이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면책이랍시고 돈 주지 않는 거 당신이 나한테 물어줘. 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각 이 사고를 낸 선주가 연대 책임이란 말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주가 선박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선화증권 조항 때문에 자선에 자기가 화물을 적재한 선박의 선주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상대방 선박의 선주한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100% 다 받아낼 수 있지. 얘가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당구 좋아하는 분들 알죠? 3쿠션. 원래는 이렇게 줘서 되는데 이게 면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면책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3쿠션을 먹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돼버려요. 왜 이러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50 주고,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50 주고, 그러니까 A 선박의 선주가 B 하주한테 50 주고, B 선박의 선주가 A 하주한테 50 주고,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가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B 하주는 A 선박의 선주한테 100을 받아내고, A 하주는 B 선박의 선주한테 100을 받아내는 거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그림이라고 하면 상대방 선박의 하주에게만 50, 50씩 이렇게 주면 됐는데, 지금 이 그림이 오다 보니까 상대방 선박의 하주한테 100씩 물어줘야 되는 거야. 각 선박의 선주가. 연대 책임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직접 보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금액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미국의 판례였으니까. 뭐 미국의 판례였고 그게 남아있는 거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사람들이 선화증권에다가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런 상황이 돼버리면 요 상황을 다시 이 그림처럼 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선주로부터 받은 100 중에 원래 A 선박의 선주가 면책이어서 그러니까 배상을 받으면 안 되는 50을 개어내라. 여기. 예. 그래 만약에 이렇게 B 선박의 선주로부터 A 하주가 100을 받았는데 그 중에 A 선박의 선주가 책임 있는 부분을 다시 개어내면 그림이 이 그림처럼 돼버리잖아요. 영국의 판례와 동일한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B 선박의 선주가 A 하주한테 50 주고 A 선박의 선주가 B 하주한테 50 주는 거랑 그림이 같아지잖아요. 결과가 같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겠다랍시고 선화증권에다가 쌍방가시 충돌 약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선화증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합계약 성격이 있잖아요. 보험증권하고 또 동일하게 이 선화증권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선주들이 결정해서 합의해서 조항을 집어넣거나 하고 그냥 뭐 운송 의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인하면 배에 함을 실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주도권 자체가 선박의 어떤 해운 시장의 주도권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선주한테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예. 그러면 자 이런 그림 하에서는 A 하주와 B 하주가 사기가 적재되어 있는 선박의 선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금액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해요. 보험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이 그림으로 바뀌고 난 다음도 이렇게 A 하주가 A 선박의 선주한테 줘야 되는 50, 이렇게 100을 받아와서 줘야 되는 50,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하주가 상대 선주로부터 배상받은 금액 중 자신이 적재한 적재선의 가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운송인이 청구하게 되면 이거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 보험회사가 지급해준다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아까 영국의 경우에도 A 선주가 면책이어가지고 A 하주가 배상 못 받는 50? 50배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할게. 이거랑 미국의 판례처럼 메커니즘이 돌아가가지고 A 하주가 A 선주한테 50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럼 그거 내가 줄게. 결국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지급하는 금액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도록 어떻게 한다? 그거를 명문화 시켜버린 게 뭐다? 적하약관, 협회 적하약관의 쌍방가실 충돌 약관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에 있는 쌍방가실 충돌 약관은 미국의 판례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영국의 판례처럼 쭉 가다가 어떤 미국의 판례와 같은 해석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선주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선화증권에다가 쌍방가실 충돌 조항이라는 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주가 선주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직면하면.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협회 적하약관에다가 쌍방가시 충돌약관을 집어넣어. 그래서 이런 상황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내줄게 라는 걸 명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약관이 선화증권에도 있고 보험증권에도 있는 거예요. 보험약관에도 있는 겁니다. 협회 적하약관에도. 시간의 순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어떤 판례로 인해서 새로운 조항이 선화증권에 추가됐고 그 조항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쌍방가시 충돌 약관을. 굉장히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잘 이해하는 이거를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좀 끊어갈까요?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